피담보 채권과의 상계를 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을 위한 사용 정도에 그친다면 또는 이제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고 그냥 가정하죠. 보존의 필요성을 넘어선 사용이 되면 소멸 청구까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제껴두고요. 그냥 보존을 위한 사용, 그냥 집을 점유하는 집을 그냥 자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가족들 데리고 들어와서 사용하거나 이런 정도에 그러면 공사대금을 내가 1억 받을 게 있는데 그 집을 사용 수익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나중에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왔다 치죠. 야, 너 유치만 해야 되지 왜 점유 사용까지 해? 그럼 부당이득 해줘.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점유하는 공사업장,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공사대금 받을 게 있으니까 그거하고 상계하자. 소위 말하면 까자 이 말입니다. 까자. 내가 만약에 부당이득을 한 돈이 1,000만 원 정도인데 그동안에 1,000만 원 정도인데 내가 공사대금 1억 받을 게 있으니까 그거 상계해버리면 줄 게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 상계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유치권이 만약에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죠. 그러면 이 해당 점유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점유자는 당연히 이제 금전 지급 의무가 있죠.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해당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가지는 피담보 채권으로 상계하는 방식을 통해서 점유자에 대한 금전 지급 의무를 덜어주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있었어요. 있었다는 것은 이제 정리가 됐다는 뜻이죠. 대법원 판결로. 특히 이 문제는 이제 자동 채권하고 수동 채권의 당사자가 서로 틀릴 때 문제가 됐는데 의미가 있는데 최근에 대법원은 상계가 이런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 선고되기 전에 하급심 판결도 좀 보실게요. 대전지방법원 2008년도 낙찰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을 통해 상계할 권리가 없는 이상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피할 수 없다. 상계할 권리가 없는 이상 이렇게 했죠. 상계할 권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피고가 경락인이 원고에 대해서 공사대금 청구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상계의 자동 채권은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로 당사자가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에 대해서 피고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원래 소유자, 원래 공사시킨 사람이죠. 근데 원고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걸 건물을 낙찰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에 대해서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부당이득을 그대로 줘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상계를 허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년도 판결은 형평의 원칙상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형평의 원칙상 그렇게 판단했어요. 판결은 쭉 이제 논리가 길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형평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 남부지방법원 2006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이유 설시는 없습니다만 상계를 허용했습니다. 당사자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동채권, 수동채권 당사자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허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법원 아까 좀 정리가 된 대법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2011년도 건물 명도 사건인데
아파트 낙찰자가 유치권 주장하는 피고 상대로 건물 명도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유치권자의 상계 주장, 부당이득 부분에 대한 상계 주장을 허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상계 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 이제 당사자가 틀리기 때문이죠, 결국. 보시면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그 대등에게 관해서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 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게 공평 처리하는 데 있으므로 수동 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그 상대방이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 주권자의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